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라기보다는 주로 머신러닝 그 머신러닝이 사용되는 그 분야가 이제 크게 세 개의 문제 분야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결과와 함께 문제와 정답, 원인과 결과를 같이 넣어주면서 이제 컴퓨터한테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문제는 이거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컴퓨터가 계속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과정인 거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처음 머신러닝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분야가 바로 이 지도학습 분야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도학습이 있었으니까 비지도학습이 있겠죠. 가르쳐주지 않고 얘가 학습을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분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 문제는 있는데 답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거. 요게 이제 비지도학습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화학습. 요 강화학습은 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때 우선 먼저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요 세 가지를 좀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인공지능을 가장 큰 범주로 놓으시면 돼요. 즉 기계가,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기계, 머신, 컴퓨터가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든지 간에 어쨌거나 컴퓨터가 인간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모방하는 것으로 보이면은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거죠. 지능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그러면은 기계가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모든 것을 기존 프로그래밍 방식을 포함해서 이것들 다 인공지능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넣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인공지능 안에서 그 내부에서 코드로 구체적으로 사람이 지시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것을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게 기계학습이 정의가 됐습니다. 정의가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기계학습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기계학습이란 사람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직접 코드로 하나하나 구체화하지 않은 그런 동작들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는 것, 이걸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딥러닝이 있는데, 딥러닝은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죠.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예요. 기계학습 안에 이제 여러 개 분야가 있는데 기계학습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인공지능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것을 기계학습이라고 하자 했고요. 이 기계학습을 하는 방법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경망을 사용하면서 이 신경망이 보통 심층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경망이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층수가 좀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좀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에 사용하는 그 용어에 따라서 그 포함되는 범위, 분야가 조금 이제 달라진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공지능 안에 기계학습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기계학습 안에 딥러닝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입력값에 대한 정답 그리고 결과값을 알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즉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진들이 있죠. 이 사진이 문제예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이게 묻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를 답하게 해주고 답한 다음에 이제 다시 답을 알려주는 거죠. 얘는 고양이야라고. 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쉽게 말해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고양이다 알려주는 거고,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고양이다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고양이다. 네 번째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양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래쪽 첫 번째 사진 보여주면서 이건 개다. 아래쪽 두 번째 사진 보여주면서 이것도 개다. 이렇게 개와 고양이의 사진들을 쭉 보여줄 때 개인지 고양인지 정답을 달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만 보여주는 건 문제가 되는 거고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답을 레이블로 달아주는 거죠. 얘는 개다, 얘는 고양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학습을 할 때 문제와 답이 같이 동시에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 답이 있는 학습이란 얘기예요. 학습을 할 때 주로 이 지도 학습은 분류 문제라든지 회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머신러닝 모델 학습에 사용이 됩니다.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방금 봤던 개와 고양이의 분류를 하는 거죠. 어떤 몇 개의 이제 분류 될 수 있는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오는지를 학습을 시킬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회귀, 리그레션은 우리가 이제 요 앞에 봤었던 키와 몸무게의 관계 같은 거, 혹은 시간과 성적의 관계 같은 거. 요거는 분류로 따지긴 좀 어렵죠. 키가 170인 사람, 171인 사람, 혹은 169.7인 사람, 이 얼마든지 있죠. 171.59인 사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키가 175.7인 사람은 몸무게가 얼마가 될까? 이런 작업을 분류 작업을 통해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회귀라는 이 작업을 통해서 값을 찾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분류나 회귀 같은 작업을 할 때 입력 데이터와 결과값이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사람들을 한 100명, 1000명, 10,000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제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1000명의 학생들에 대한 키와 몸무게를 다 적어서 이거를 컴퓨터에게 집어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문제와 답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사용해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1차 직선의 식, 가장 정교한 직선,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오차가 가장 작아지는 직선을 찾는 거죠. 컴퓨터가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회귀 작업이 됩니다. 자, 손글씨 인식이 있는데 이제 엠리스트라는 손글씨 인식도 대표적인 분류 작업의 하나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0에서 9까지의 숫자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요. 요 레이블,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숫자는 정답이 되는 거고 사진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정답을 합쳐서 보통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되죠. 자, 요런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 학습을 시킬 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사진은 다 학습 데이터에는 0에서 9까지 손글씨로 되어 있는 값들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0이야, 요거는 1이야, 이거는 2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다 알려주고 이걸 계속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하면서 컴퓨터는 지금 들어온 사진이 9라는 걸 알게 되죠. 알게 되죠.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얘가 9라는 걸 알면서 이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을 이제 내부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비행기에 앉아서 그 조종관에 있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진짜 조종관에는 수만 개의 스위치가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신경망을 사용하는 머신러닝에서는
앞에 수만 개의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수만 개의 스위치들을 다 잘 조작을 해놓으면은 여기 들어오는 이런 사진이 딱 들어왔을 때 0이라는 값을 내주는 거고, 이런 사진이 들어왔을 때 9라는 값을 정확하게 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 수만 개의 스위치들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작업, 이게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진을 하나씩 넣어가면서 정답과 나오는 값, 즉 쉽게 말해서 신경망에서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출력값하고 정답을 계속 비교해가면서 나오는 출력값이 정답에 근사하도록, 나오는 출력값이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줘야 되죠. 스위치를 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학습의 과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레이블이는 학습 데이터로 지도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하나가 다 들어오면 이 이미지가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 6, 7, 8, 9인지 그 10개 중에서 하나로 정답을 말하게 되는 거죠. 분류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몸무게 예측 작업은 회귀 작업이겠죠. 여러 명의 키, 그에 해당되는 몸무게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입력된 키에 대해서 몸무게를 결과값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몸무게는 레이블이 됩니다. 다양한 키에 대해서도 레이블에 포함되지 않은 몸무게도 결과값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키와 몸무게를 가진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도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지도학습을 시킨 결과로 우리가 이런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키가 100일 때 30이 되는 거고, 키가 120일 때 뭐 40이 되는 거고, 키가 130일 때 뭐 45가 되는 거고, 키가 60일 때 이제 160이 되는 거고, 여기 키가 190일 때 이제 75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장 적절한 직선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직선을 찾았을 때 180, 키가 180인 사람, 키가 180인 사람이 몸무게가 얼마가 되는지를 이렇게 요 직선의 식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요 값을 이게 얼마가 되는지. 이럴 때 회귀 작업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지도학습 보겠습니다. 비지도학습이란 unsupervised learn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력값에 대한 정답이나 결과값이 없는 상태, 즉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비지도학습이고요. 대표적인 작업으로 보통 군집 작업, 클러스터링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주면서 밑에다가 레이블을 달아서 이거는 개의 사진이다, 이건 고양이다라고 답을 알려주면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학습인 거예요. 그런데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답을 주지 않고 레이블을 달지 않고 그냥 사진만,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그냥 무작위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를 개와 고양이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주는 거죠. 그럴 때는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사진들만 가지고 특징들을 찾아서 두 개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클러스터링, 군집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군집 작업하고 우리가 이 앞에서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학습에서 했던 분류 작업은 유사하기는 하지만 정해진 레이블이 없이 데이터 간에 존재하는 비슷한 속성들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묶는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집 작업에 필요한 기준 속성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머신러닝의 모델이 스스로 찾아내게 됩니다. 만약에 숫자 필기체 이미지, 우리가 손으로 쓴 글자 0부터 9까지 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대상으로 군집 작업을 수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0에서 9까지 썼으니까 얘는 총 10개의 그 집단으로 나눠지겠죠. 10개의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되는 건데,
정답 없이 숫자 필기체로 되어진 이미지만 뭐 수천 개를 컴퓨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컴퓨터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해서 구별을 하게 되는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끼리 묶어서 총 10개의 군집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런 것 역시도 비지도 학습이 됩니다. 자, 이를테면은 이제 여기 뭐 군집 작업에 사용된 데이터 속성이 이미지에 포함된 원 모양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군집 작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군집 작업을 했더니 3개로 지금 구별을 한 거예요. 0부터 9까지 10개의 카테고리인데, 얘를 군집 작업하면서 10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3개로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쪽은 이제 원이 없는 거, 이쪽은 원이 1개인 거, 이쪽은 원이 2개인 거, 이런 식으로도 컴퓨터는 구별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비슷하잖아요. 원이 없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 여기는 원이 하나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 여기는 원이 2개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레이블 없이 숫자 필기체 이미지들을 가지고 군집 작업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숫자에 포함된 원의 개수를 컴퓨터에서는 특징으로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나온 좀 재미있는 결과를 하나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군집 작업은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데, 기업의 이제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뭐 채팅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좀 군집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를 속성으로 이제 묶는다면 그 집단별로 이제 통계학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적절한 취미 용품을 광고할 수도 있겠죠.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군집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쉽게 말해서 개를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 내용을 내가 이제 그걸만 따로 모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들의 대화 내용과 정답, 이 사람들은 이제 애견가들이다, 이렇게 그 레이블로 묶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도 학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데이터들을 충분히 찾는다는 건 쉽진 않죠. 그래서 그냥 채팅 사이트든지 혹은 이제 자유 게시판에 사람들이 쓰는 글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냥 무작위로 이 사람들을 이제 쭉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데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거죠. 여러 개의 군집을 나눠 봤더니 이 취미를 속성으로 묶었을 때 어떤 집단은 낚시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주로 쓰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혹은 애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하는, 이를테면 사료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해서 묶여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특성들을 파악해서 그 집단에 따라서 적절한 이제 취미 용품들을 광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지도 학습에서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의 대화 내용으로 군집 작업을 수행하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사람들, 자동차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대화 내용으로 군집 작업을 수행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면 낚시를 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것보다는 낚시용품을 광고를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사진을 주로 찍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사진 자체를 광고를 한다든지 혹은 사진 찍히기 좋은 장소, 카페 같은 것들을 광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차 자체를 광고를 한다든지 혹은 자동차 용품들을 광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특성에 맞는 광고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비지도 학습 그 밖에도 검색 포털 사이트 내에서 유사한 뉴스 그룹핑을 한다든지, 소셜 네트워크 SNS 서비스에서 사용자 간의 친밀도를 분석해서 조금 친밀한 사람들끼리, 즉 A라는 사람의 대화 내용과 B라는 사람의 대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두 사람이 좀 비슷하겠구나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친구 추천을 해주는 거죠.
친구 추천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 좀 말이 통할 것 같네. 이제 친구로 추천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보안 분야에서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거, 카드사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등 이런 분야들에서 비지도 학습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화 학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입력값에 대한 정답, 결과값 대신에 어떤 일을 잘했는지에 보상을 주는 것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즉 앞에 있었던 그 이제 지도 학습이나 비지도 학습하고 조금 달라요. 강화 학습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얘가 잘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식으로 모델을 더 리인포스먼트 강화를 시키는 거죠. 강화를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핵심 목표는 시행착오, 트라이 앤 에러죠. 시도해보고 잘했으면은 얘한테 이제 그 보답을 주는 거고요, 보상을 주는 거고요. 잘하지 못했으면은 이제 보상을 주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의 총합이 최대가 되는 쪽으로 컴퓨터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내부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이익을 기대하며 지금의 손해를 감수하는 식의 전략적 행동까지도 탐색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게임 전략, 금융시장의 투자 전략, 광고 노출 전략 같은 사업 분석 분야, 로봇팔 제어하는 것, 이족 보행 제어 이런 로보틱스 분야들에서 응용이 될 수 있고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역시 핵심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화학습의 구체적인 예들이죠. 슈퍼 마리오라는 게임이 있고요. 쿠키런 이런 게임들의 강화학습을 적용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더 좋은 점수를 얻게 되면 그 행동을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하게 그렇게 시켜주는 거죠. 대신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슈퍼 마리오가 죽었다거나 혹은 점수를 잃었다거나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은 이제 똑같은 행동을 이제 가급적 자제하게 적게 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화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구글 검색창에 게임 강화 학습 혹은 로봇 강화 학습을 입력을 하거나 유튜브에서 이런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로봇이 탁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탁구하는 로봇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사람이 프로그래밍해서 저렇게 하기가 좀 쉽진 않겠죠. 그리고 로봇팔 제어하는 팬케이크 뒤집기라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 굉장히 그 로봇 제어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된 이제 그 이족 보행 로봇들을 보게 되면은 텀블링도 하고 춤도 추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강화 학습이 어느 쪽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장 전체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아서 사무엘의 머신러닝이란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를 말합니다. 머신러닝 모델 생성은 문제 속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가정하고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되도록 머신러닝 모델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방법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서 사무엘의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개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차례대로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서 사무엘은 머신러닝에 대해 컴퓨터가 땡땡땡 프로그램 되지 않고도 땡땡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라고 정의했습니다. 앞에 들어갈 것과 그리고 뒤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 아래의 보기를 보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명시적으로 그리고 뒷부분은 학습입니다.
아서 사무엘의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는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고도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프로그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되지 않았지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음 중 머신러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머신러닝 모델 학습, 머신러닝 모델 적용, 머신러닝 모델 가정. 2번 머신러닝 모델 학습, 머신러닝 모델 가정, 머신러닝 모델 적용. 3번 머신러닝 모델 가정, 머신러닝 모델 적용, 머신러닝 모델 학습. 4번 머신러닝 모델 가정, 머신러닝 모델 학습, 머신러닝 모델 적용. 정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 모델을 먼저 가정하고요. 그리고 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한 다음 모델을 적용하는 순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다음 중 머신러닝 학습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지도 학습,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머신러닝 학습 방법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지도 학습은 머신러닝 학습 방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